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올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음료를 개발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스무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칡하고 두유를 섞은 거거든요. 두유랑 칡을 섞으면 이게 맛있어. 한번 써보셨어요? 촬영할 때 썼어요. 60개 딱 한정판 해가지고 피톨로지 로고랑 같이 해서 이름을 팔고 말고. 찍어준단 말이죠. 응, 하나하나 다. 저는 Forever 29 아주라고 그 다음에 우수는 뭔지 알아요? Two More Lives 우수. 홍보를 하는 건지 소꿉놀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이거 편집하지 마. 네. 김연이야 왜 다 편집하는 건데? 이거 편집하지 말아줘. 지금 저는 크게 욕심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하는 강의가 네. 체력 강의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저는 선수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몸이면 돼요 하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이 정도 몸이면은 잘 모르면 꿈을 꾸잖아요. 선수라는 분들의 몸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고 그보다 열심히 안 해야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몸짱처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몸짱이라는 거는 일종의 3중으로 가공이 돼요. 네. 첫 번째로는 유전자 바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후보정의 3중 필터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나오는 인스타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상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일상이 노출이 되니까 그 3중 필터링된 가공된 이미지들이 우리가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낸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라는 오해를 하는 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몸짱 분들이 카페에서 시크하게 일상의 여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부모님한테 유전자도 잘 받았고 필터도 잘 된 그런 가공의 이미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보디빌딩 선수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했을 때 보디빌딩 교과서에서 본 것 같거든요. 유전자. 제일 찌질뽕. 네. 근데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전자 빨이에요 이런 말 하면 누가 거기에 돈을 쓰겠어요. 근데 또 유전자 빨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하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도 타고 태어난 유전자가 없으면은 중위권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게 현실이다. 가만히 놀아도 중위권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유전자 빨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복권 같은 거니까 그 애초에 나한테 유전자 빨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복근에 집착을 많이 해요. 복근이 보이면 좋겠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결국 시각에 굉장히 휘둘리는 갈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몇 가지 상징성들이 있죠. 건강한 신체,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가장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복근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제로 원하는 건 건강한 몸, 좋은 몸이 아니라 상징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갖고 싶은 것도 상징성을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원래 갖기 힘든 희소한 가치에 우리는 미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관점을 부여를 하잖아요. 지금의 미의 기준은 먹을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식단을 잘 제어한 체지방이 적은 몸이 미란 말이에요. 그게 인류 역사 주구장창 내려오던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란 말이에요. 체지방률이 작은 게 미의 기준이 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무슨 100년이야. 그러니까 50년. 그 전까지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이 나 생존에 유리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 있다라고 평가가 됐을 텐데 그런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가 발명된 지가 100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예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복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우리의 역할은 복근 거 보이는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근 운동은 바람직한데 대신 여러분들 생각대로 셋업을 100개씩 매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복근이 잘 보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쉽게 얘기해줘요. 어떡해요? 체지방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부위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날아가지 않아. 보일러 순환하듯이 어디 한 군데 데우려고 해도 일단은 이렇게 돌아야 돼. 그쵸? 복근이 보이려면 체지방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걷어내려고 하면은 가장 출력이 높은 곳에서 엔진을 돌려야 더 많이 걷어낼 수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다리예요.
이왕이면은 가장 큰 출력을 내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체지방으로 덮여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효율성이 높은 하체 운동을 해서 체지방률을 줄여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일단 솔루션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복근을 갖고 싶다. 복근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서 부합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네가 먼저 인정을 해라. 오케이, 알겠다. 그럼 너에게 지금 사회적인 미적 기준이 중요하구나. 오케이, 만들어줄게. 일단 체지방을 걷어내는 게 우선인데, 체지방을 걷어내려고 하면은 뭐다? 시간 대비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되는 운동이다. 그게 복근 운동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체지방을 다 걷어내면은 복근이 울끈불끈 예쁘게 나오냐?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량가 필요하다. 하나씩 보여주셔야 돼요. 이 새끼 코치님 배워가라고. 트레이너 교육의 명가 피톨로지로 오십시오. 처음부터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쪼개는 과정을 코치라고 하면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트레이너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트레이너들이 물어봐요. 내 회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네 잘못이야, 네 잘못.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는 네가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야.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트레이너라고. 네 업무에 태만했다는 거야 라고 저는 오히려 혼내거든요. 혼나요, 김연아 씨. 혼나네요. 혼나야 되겠어. 화내시면 소리 깨진다니까요. 제가 화냈어요? 나 화 안 냈는데. 조금? 미안해. 친절한 언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치? 제가 화냈어요? 선수가 아닌 인스타에 셀럽들은 적당히 운동하고 관리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아니라고요. 적당히 관리하고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공부해서 1등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심심해서 로또 샀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당신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소리예요. 나 화냈어 지금? 이 정도는 화로 이 정도 괜찮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짱들, 인스타 셀럽들, 연예인들 미친 듯이 죽어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그렇게 티를 내고 싶지 않아요. 노력 안 했는데 그냥 되네. 이게 훨씬 더 쿨해 보이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절대 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원석을 깎듯이 고생해서 만든 그 결과물을 쿨하게 노출하지만 실제로는 쿨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냥 잘 타고 태어났어. 두 번째, 노력도 엄청 많이 했어. 세 번째, 후천적인 보정도 많이 받았어. 이 세 가지를 다 더했는데 결과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캐주얼하고 일상적인 편안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럼 우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단단한 오해다. 제가 화냈어요? 클로징 한번 해주세요. 클로징 뭐 할까요? 그거를 구상하셔야죠. 없어 그런 거. 뭐 할까요? 간단한 거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좋습니다. 제가 화냈어요?